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좁고 비싸지만 풀옵션이 구비된 신축과 오래되고 옵션은 없지만 싸고 넓은 구호, 이 중에 공인중개사라면 어떤 집을 구할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부동산에서 일부러 좋은 집은 제일 마지막에 보여준다,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넓고 깔끔한 신축을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유 있나요? 실제로 집을 보여주다 보면 신축 보여주고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집 얼마예요? 여긴 1,090입니다. 네? 1,090이요? 관리비는 포함인가요? 인터넷 TV가 연결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관리비는 따로 7만원 있습니다. 다들 신축 보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놀라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방을 왜 마지막에 보여주는지, 그럼 이때까지 본 집들은 뭐였는지, 공인중개사들이 괜히 막 좋은 방을 나중에 보여줄 것 같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있는 마포구 세권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흔히 찾는 1060, 72선으로 보여드리면 손님들이 방에 딱 들어가서 보자마자 그냥 5초도 안 보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식으로 가서 뭐 표정도 별로 안 좋고 보자마자 다 봤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공인중개사도 눈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손님은 이 집이 마음에 안 들구나. 그리고 점점 이게 니즈 파악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몰름이면 되고 1060 뭐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60선이 형성되어 있는 매물들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매물을 보여주고자 그러면 이 손님이 원하는 거 정도는 신축급에 풀옵션이 있고 깔끔하고 넓고 이런 집을 찾는 것 같은데 금액이 안 맞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주자 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죠. 깔끔해. 깔끔하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신축이야. 거기다 앞에 그 디지털 도어도 현관 도어 돼 있고 건물 앞에 돼 있고 이중으로 들어가서 뭐 방범도 좋을 것 같고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다 가격 듣고 나서 90이요? 하고 이거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보여주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숨기고 나중에 보여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이 손님과 밀당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손님들이 찾고 계신 조건의 집을 보여드리면 5초도 안 돼서 제가 생각한 넓은 집은 아니네요, 제가 생각한 옵션이 없네요 하고 나오시니 고객님의 조건에 맞지만 가격은 좀 더 높은 걸로 한번 보여드리게 돼서 마지막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시죠? 예, 맞아요. 저도 처음부터 좋은 그 매물을 딱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뭐 싼 가격에 좋은 매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그 금액대로 찾다 보면은 이게 9억밖에 보일 수 없고 마지막에 갈 수 있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신축이라는 거죠. 신축집들을 보면은 혼자 사는 집 많아지면서 가구나 옵션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다는 점에서 1인 가구에게 선호되는 바가 많아요. 평수에 비해서 비교적 금액이 높지만 편리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9억을 보면은 일단 옛날 집들이 평수 대비 가격들이 좀 저렴해요. 저 예전에 중개했을 때는 투룸 이상부터는 가족이 사는 집이라고 했었거든요. 사실은 혼자 살기 요즘에 적당하다는 작은 투룸 같은 경우가 제 옛날에는 다 가족들이 살던 그런 집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드라마나 여러 매체 등에서 능력있고 여유로운 삶을 비춰주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혼자 살면서 찾는 집이 한 10평 정도 되는 작은 투룸이 되는 거죠. 거기다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이 이렇게 의식주 생활만 하는 곳이 아닌 나의 여유 공간, 힐링 공간, 업무 공간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방송에서 또 이쁜 집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의 집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는 것을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내가 산 아이템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걸 보고 또 금손들도 나 이제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집도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꾸민 것들을 또 자기가 또 자랑하기 시작하고 의식주 공간에서 이제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집이 바뀌게 된 거죠. 그게 비록 새를 얻어 살지언정 꾸미고 사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신축 건물은 비싸다 보니까 좀 넓은 공간에 좀 금손들이 꾸밀 수 있는 걸 찾아서 꾸밈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9억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넓다 보니까 자신들이 인테리어를 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짜여져 있으면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넓은 공간에 나는 여기다가 뭐 책장도 놓고 싶어, 아니 뭐 어항도 놓고 싶어, 비프로지트도 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꾸밀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저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새로운 매물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잖아요. 겉은 빨간색 벽돌 집인데 안은 되게 화려하고 잘 정돈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집들이 보통 이게 주인이 감각이 있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손들이 머물다 나간 집인 거죠. 금손 세입자분들이 자신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가셔서 그러니까 이쁘게 하고 있는 집들은 확실히 잘 나가요. 똑같은 집이라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자체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부엌이라도 이쁘게 꾸미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하고 계세요. 과거에는 집이 그저 의식주만 해결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에 와서는 의식주 외에도 취미 공간, 휴식의 공간,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어도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므로 구옥도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네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신축으로 갈까요? 구옥으로 갈까요? 물어본다면은 반대로 여쭤볼 것 같아요. 집에 대한 그 쓸만한 자금이 여유가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좀 꾸밈을 좋아하는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거죠. 그리고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돈만 있으면은 아니 오피스텔 가야죠. 사실 오피스텔 가고 아파트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분리수거도 따로 할 수 있고 관리인도 따로 있고 뭐 주차 문제도 뭐 해결이 되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역 주변에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높기도 하고 뷰도 좋고 좋죠. 다만 그게 여유가 되면은 그렇게 간다고 할 텐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같은 원룸에 비해서 약 한 1.5배 정도 비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오래되면 또 관리비도 비싸요. 오래되면 관리비가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반대죠? 그 관리비를 선정하는 게 뭐 청소 비용 같은 경우도 있고 보험료 같은 경우,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거 수리하는 경우에는 또 수리 비용 같은 거를 같이 평소에 묶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된 오피스텔이 관리비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 체리 몰딩으로 된 집 아세요? 국민 색깔 체리 아, 예, 몰딩이요? 맞아요. 네. 어, 여기랑 좀 비슷한 생각하는데 이렇게 컨셉으로 꾸며진 집 말고요. 진짜 옛날에 그 체리 몰딩이 돼 있는 집들이 있고, 그런 집들도 잘 꾸미면은 정말 이쁜 집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그래요. 이런 조건의 집을 이렇게까지 멋있게 꾸밀 수 있구나. 가성비 거의 끝판왕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집이나 뭐 부엌 같은 거를 꾸밀 때 참고해야 되는 게, 솔직히 가성비로 하면은 꾸밈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이트들보다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옵션들이 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옵션이 사실 부동산 구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 빨래방 같은 시설도 많이 있고요.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사용하는 빈도가 적죠. 대신 뭐 조그만 뭐 냉장고 같은 거 하나 정도는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를 넣기 위해서 구비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 소형 냉장고로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뭐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에어컨인데, 에어컨은 설치비가 있잖아요. 전 세입자한테 얼마 두고 가세요. 그럼 제가 예수인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찬양하는 그 당근을 흔들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주변에 싸게 잘 나온 물건 그냥 사셔가지고 용달 하시는 분 부르면은 그냥 가까운 데는 3만 원이면 오거든요.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청소 업체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클리닝 한번 받으세요. 뭐 이렇게 3만 원 정도면 이렇게 다 세탁기도 새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갖고 계신 것도 팔고 나오기도 참 좋아가지고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예를 넣었던 거지,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옵션은 당근에서 중고로 충분히 구매해서 1인 가구가 쓸만한 가구나 전자제품을 사오면 돈도 절약된다고 추천해 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오늘 대표님과 오래되고 옵션이 없지만 싸고 넓은 구옥대, 좁고 비싸지만 깔끔한 풀옵션 신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각자의 선택에 따라 나는 옵션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 하시는 금손분들이라면 구옥을,
아니야 나는 그런 집을 꾸미는 건 익숙치 않아 하시는 분들에겐 신축을 추천해드린다고 하시네요. 그럼 오늘도 집 구하시는 꿀팁 챙겨가세요. 챙겨가세요. 사신 돈이죠.